체포영장이 기각된 건 처음 봅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서인지 정부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속 장관 인선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검증 작업을 마치고 내정자에게 통보까지 이뤄진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용민, 박은정 의원 같은 강력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만 해도 그렇지만 이거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정말 멍멍이판입니다.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검찰도 공범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겪어봤지만 이렇게 초대형 사건, 그야말로 이제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주요 혐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줄줄이 풀려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수사기관들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로서는 잘 납득은 안 가거든요. 물론 뭐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풀려나올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결정처럼 구속 취소 결정이 되면 법에 따라서 풀려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대형 사건의 혐의자들은 언제든지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위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인신구속을 해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우선 순위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박근혜 씨나 뭐 최순실 씨,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여러 혐의를 통해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된 바가 있습니다. 추가 구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요 혐의자들이 풀려나오는 일이 없었는데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사실상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거든요. 뭐 특검팀이 출범을 했으니까 빠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쳐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같으면 피의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별건 수사를 집요하게 하고 이런 게 늘 검찰을 향한 지적거리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괴롭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은 내란이라는 중심 혐의가 있고 그 외에 부가 혐의들, 이번에 이제 특검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들도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치가,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뭘 감추려고 저렇게까지 자유롭게 풀어주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결국 이런 위기도 전부 극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 다잡기에 나선 건 공무원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서 인간 이재명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공연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보다 수준이 높은데 그들이 보람과 긍지,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조직 책임자 역할이라고도 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확실하게 신상필벌을 하면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대하는 접근 방식은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1년의 언행은 공직사회 기강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던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역시 리더가 편하니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잼 정부가 역사에 성공한 정부로 오래오래 남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